2025년 8월 여의도 한강변에 낙조가 내려앉을 무렵 앰비언 스튜디오 바깥 복도에는 묘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형형색색 응원막대와 네온 피켓을 든 이 영대 팬들이 셔터가 반쯤 내려간 출입문 앞을 가득 메웠고 제작진은 안전을 위해 한 줄 대기를 수십 번 외쳤지만 함성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던 주인공은 빈예서. 20살이 넘은 트로트 신이자 MG의 얼굴로 불리는 가수였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한일 톡텐쇼 지역 예선 3라운드 무대에서 단순한 승패를 넘어 세대와 국경을 관통하는 참가자가 아닌 현상으로 자신을 다시 증명했다. 카메라 리허설이 끝난 뒤 깜박이던 논 알빨간 불이 켜지자 조명은 1990년대 댄스 플로어를 연상케 하는 청록보라 레이저를 분사했다. 빈예서는 은빛 스팽글이 촘촘히 박힌 크롭 재킷 차림으로 등장해 이정현의 줄레 전주를 톡 한음으로 끊었다. 원곡에서 140bpm이던 박자는 126bpm으로 느리게 새로 편곡됐고 그 사이 사이악단 브라스가 트로트 꺾기를 흘리듯 삽입했다. 결과적으로 무대는 하이브리드 레트로라는 이상한 짜임새를 얻었다. 현장 관객 중에는 1999년을 직접 기억하는 40대도 원곡 발표 후 10년이 지난 뒤 태어난 10대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같은 비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세대 간 경계선은 무대 조명처럼 흐릿해졌다. 빈예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매 구절마다 카메라 앵글과 눈을 맞췄다. 줄레 말레아는 훅을 던질 때 왼쪽 어깨를 들어 올리는 절묘한 타이밍 내 맘 가져갈래 말레에서 손등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허리를 튕기는 시퀀스 안무는 원곡의 파워풀한 웨이브 대신 장근육이 살아있는 트로팅 팝핀으로 변주됐다. 현장 300여 명이 들고 온 야광봉은 후렴마다 리듬을 받고 흔들렸고 방청객석 최고 음압은 117.8dB 가이돌 콘서트와 맞먹는 수치를 찍었다. 댄스 브레이크 구간에는 갑자기 진도 아리랑 장단이 전자 딥하우스 베이스와 겹쳐졌고 빈예서는 스텝을 멈춘 채 정통 트로트 진성으로 한마디를 뽑아 올렸다. 그때 관객석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환호성은 놀라운 반 쾌감 반이었다. 생방송 지미집 카메라가 장내를 스쿨자 헤드폰을 낀 일본 현지 관람객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는 한일 톱텐쇼의 특성이 빚어낸 독특한 풍경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에서 각자 뽑아 올린 보석 같은 음으로 명곡을 새로 입히는 포맷을 표방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 트로트를 이만큼 자유롭게 변주한 참가자는 드물었다. 빈예서는 예선 기간 J-팝 크리스탈 K의 발라드 일본 엔카 가수 미사키 이츠로이스가로 해역 겨울 풍경을 연달아 소화하며 트로트 고정관념 파괴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날 경연 후 SNS는 폭발했다. 트위터 트렌드에는 샵사인 예서 줄레 챌린지가, 인스타그램 뉴스에는 샵사인 설탕 솜사탕 목소리, 샵사인 트로 파프카 버전 같은 해시태그가 동시에 떠올랐다. 특히 틱톡에서 15초 후렴을 따라하며 소나트 팝핀을 추는 슈폼 이 24시간 만에 180만 회를 돌파했고 같은 음원으로 제작된 팬메이드 레이브 리믹스가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다. 콘텐츠 분석 플랫폼 널리서치는 빈예서 키워드 관련 총 조회수와 언급량이 48시간 내 1700% 상승했다는 리포트를 냈다. 오디션 프로그램 구간 시청률은 5.6%였지만 보디 클립 누적 조회는 지상파 인기 드라마 스핀오프를 제쳤다. 시청 지형이 본방 클립 밈으로 이동한 시대 그녀의 무대는 팬덤 자발 마케팅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화제성 뒤에는 집요한 연습량이 있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빈예서는 하루 평균 9시간 귀가 시간을 0시 이후로 잡으며 안무와 호흡을 다듬었다. 트로든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도 꺾는다는 할아버지의 옛 조언대로 그녀는 녹음 부스를 벗어나면 바로 맨발로 플로어에 서서 스텝을 맞췄다. 이번 줄레 무대 역시 첫날 콘셉트 회의에서는 원곡 BPM을 그대로 가져가는 아이디어가 지배적이었지만 빈예서가 기억 속 클럽이 아니라 지금의 클럽에서 틀어도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며 과감히 속도를 낮췄다. 브라스 라인을 넣어 달라는 주문도 직접 했다. 편곡자는 20살짜리에게 이런 어레인지 레퍼런스를 받을 줄 몰랐다고 혀를 내돌렸다.
물론 여기에는 데뷔 후 4년간 쌓은 현장 내공이 작용했다. 2021년 미스트롯 준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뒤 빈에서는 대학교 OT 무대부터 지자체 효도, 콘서트 엔터테인먼트 페어, 메타버스 쇼케이스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청춘을 쪼갰다. 2025년 5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박수천은 트위스트 리듬과 슬랩 하우스 베이스를 엮으며 3주 연속 음원 차트 탑 10에 올랐고 후속곡 꿈길은 멜론 성인가요 차트 1위를 찍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완성형 아이돌이란 칭호 대신 진화형 플레이어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한다. 노래 한 곡이 끝나는 순간 내 커리어 일막도 같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매 무대가 다음 무대를 위한 예고편이길 원해요. 한일 톱 10쇼 내부 스태프는 빈예설을 두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발굴한 출연자 중 스스로 세계관을 설계하는 몇 안 되는 참가자라며 혀를 내돌렸다. 실제로 빈에서는 무대 콘티부터 카메라 동선 편곡 장르 코드까지 꼼꼼히 의견을 내고 제작진이 제시한 제안을 유연하게 비튼다. 일본 재팬 라운드 파이널에 출전했을 때는 엔카의 정통 벨팅 대신 전주 8마디를 무반주로 처리하며 오히려 여백을 극대화했다. 악단이 들어오기 직전 저음으로 겨울바다 차갑조라고 일본어 내레이션을 속삭였는데 그 사초가 일본 SNS 실시간 1위에 오르며 엔카를 K-트롯 어법으로 해석한 첫 성공 사례라는 평을 끌어냈다. 그렇다면 빈에서 신드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약식 통계로만 보면 영대 여성 지지 비율이 58% 전통 트로트 애청층이라 불리는 50대 이상 남녀가 22%이는 트로트 가수 평균 지지 분포와 전혀 다르다. 업계에서는 MZ가 트로트를 소비한다는 현상을 두고 한국 전통정서 흥의 재발견 민문화와 꺾기 창법의 리드미컬 융합 Z세대의 복구 재해성 욕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빈에서는 이 세 변수의 교차점 한가운데 서 있다. 그녀는 편곡으로 트로트 팝처럼 댄스로 트로트 힙합처럼 멘트로 트로트 롤플레잉처럼 가공해낸다. 그러면서도 아지랑이처럼 떨리는 비브라토는 한 톤도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한다. 전통성과 현대성이 온전히 갈등 없이 공존하는 지점 바로 거기서 글로벌 팬들은 코리안 카운트리 혹은 K뮤직 뉴트로라는 새 장르 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한일 문화교류 60주년 기념 특집 한일 신동가 왕전은 그런 의미에서 중간 결산의 장이었다. 당시 일본 측 에이스로 출전한 시마니 히토미가 아야카의 미카즈키를 부르는 동안 빈에서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무대 중앙에서 두 가수가 마주보고 서자 통역기를 끼고 있던 사회자가 한일 교차 듀엣이 시작됩니다라고 외쳤다. 전주가 흐르는 사초 히토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빈에서는 바로 한국어 가사로 1절을 받아쳤다. 어쿠스틱 기타와 장구가 동시에 울리면서 네키 현지 스튜디오 관객이 일찍 일어나 객석대창을 했다. 방송 직후 일본 트위터에는 치가루 해협을 건너온 목소리라는 수많은 멘션이 올라왔고 국내에서는 빈에서 곱하기 쌓인 엔카 패치라는 영상 편집본이 하루 만에 300만 조회를 돌파했다. 물론 이런 화려한 서사에도 긴장은 있다. 한일 톱10쇼 36회에서 아이돌 걸그룹 유니스와 1대8 대결을 벌일 때였다. 프로그램 특유의 잼트 대결 규칙상 빈에서는 단독 솔로 보컬로 맞서야 했다. 상대는 칼군무와 AR 서포트까지 갖춘 다국적 걸그룹. 리허설을 끝낸 뒤 연습실 복도에서 만난 유니스 센터 임서원이에서 우리끼리 선의의 승부예요. 라며 장난스럽게 손등을 내밀자 빈에서는 손바닥치기 대신 허공에 L자 모양을 그리며 무대 위에 선 라이벌 끝나면 동료라고 웃었다.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그녀는 맨발로 무대에 올라 아카펠라로 전주를 대신했고 3분 30초 동안 단 한 번도 호흡이 흔들리지 않았다. 승패는 유니스에게 돌아갔지만 빈에서의 퍼포먼스는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기저기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가졌다. 현재 한일 톱10쇼 결선 라인업은 일본의 폭주로커 스간 더프리체 K-팝 밴드 허머젠드 그리고 빈에서와 트로트 라이벌 전유진 이렇게 4팀으로 압축됐다. 평단은 밴드 아이돌 트로트 포크가 같은 결선 테이블에 앉은 것은 유례가 없다며 MZ가 음악 장르를 소비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옮겨온 기획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빈에서 전유진 막내 라인이 보여줄 시너지는 관전 포인트다.
둘은 무대 뒤에서는 장난기 가득한 동갑내기 친구지만 리허설만 들어가면 디테일 체크의 속도가 붙어 워커홀릭상 등이란 별명이 붙었다. 한 관계자는 전유진이 울컥 발라드를 부르면 빈에서는 폭죽 같은 댄스 트로트로 응수한다. 감정 선폭과 단계가 전혀 달라서 브러쉬와 스프레이를 동시에 뿌린 연필화 같다고 표현했다. 이토록 다채로운 교차점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질문 빈에서는 진짜 우승 트로피가 필요할까? 그녀는 인터뷰마다 상은 목표가 아니라 이동식 충전기라고 말한다. 우승에서 좋은 건 에너지 이식할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무대를 누가 준비하든 저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니까 스스로를 진화형 플레이어라 부르며 끝없는 변주를 공언하는 그녀. 그래서 팬들은 빈에서의 커리어를 앨범이 아니라 시즌 개념으로 호명한다. 이번 예선이 시즌 3.0이라면 결선은 버전 3.5에 해당한다는 식이다. 그 사이사이 디지털 싱글 브랜드 협업 해외 쇼케이스 등 업데이트가 기어들고 팬들은 버전 로그를 읽듯 일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오늘 빈에서는 여전히 MBN 지하 연습실에서 새 보이스 트레이닝 앱을 돌리며 발음을 교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결선이 끝난 뒤에는 일본 오사카성과 한국 경주를 잇는 한일 히스토릭 루트 버스킹을 기획 중이다. 경주의 황리단길에서 꿈길을 부르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돌담길 아래 어르신과 외국 관광객이 섞여 흥얼거리는 그 그림이 저는 벌써 보이거든요. 스태프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라고 묻자. 빈에서는 뮤직비디오 한 편 안 찍으면 되죠. 대신 현장 라이브 영상이 진짜 뮤비가 돼 줄 거예요 라며 웃었다. 이 씩씩한 포부에는 조용필 선배님처럼 세대 초월 공연을 하고 싶다는 롤모델이 투영돼 있다. 어쩌면 아직 이 서사의 초입일지도 모른다. 트로톡은 한국형 대중음악이 익숙지 않은 세계 관객에게 빈에서는 가이드북이자 여권 동시에 여행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꺾기는 전통의 매듭을 풀지 않고도 현대적 박자에 스며드는 법을 스스로 증명했다. 관객은 그 꺾기를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문화권에도 숨겨진 꺾기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 보편적 공명 앞에서 트롯과 팝 국경과 세대는 스르르 경계가 흐려진다. 20세 MG 아이콘이 보여준 새로운 교과서는 이렇게 한 줄 요약될 수 있다. 음악은 장르를 물려주지 않는다. 다만 리듬에 올라타는 법을 물려줄 뿐이지 우리는 결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빈에서 버전 업데이트를 기다린다. 팬들은 SNS 댓글창에 새 이모지를 만들고 해외 구독자는 자동 번역 자막 설정을 미리 맞춘다. 그리고 그녀는 안무실 거울 앞에서 세 번째 리프레인을 꺾으며 한 번 더를 외칠 것이다. 불과 4초 뒤면 새로운 박자와 감정이 또 다른 세대를 불러내고 우리는 그 리듬 위에서 다시금 나이와 국적을 잊은 채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빈에서가 무대에서 밝히는 작은 선언 그리고 거대한 미래다.